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과연 이런 생태적 재개발 또는 갯벌 복원, 인공 갯벌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는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와 같이 이 해양 생태계 복원 기획 과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인데 무슨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전문가들 한 그 26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를 먼저 우리나라에 해양 생태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를 먼저 복원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하구하고 갯벌을 먼저 손꼽았습니다. 손꼽았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1000명한테. 도대체 어디를 먼저 복원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1순위 보시면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갯벌 복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해양 생태계 중에. 그런 얘기에서 따라서 하구나 갯벌을 복원하는 것이 이미 국민들 의식, 전문가나 시민이나 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외에 바다를 그 복원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예만 들어놓은 겁니다.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모두 할 것 없이 저런 해양 생태계 복원하는 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보시면 여기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안점을 두냐면 어떤 지역을 복원하고 서식지를 복원하고 그 습지, 그러니까 갯벌을 복원하고 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요. 마찬가지로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다양성 복원, 갯벌 이런 것들을 이 사업, 해양 생태계 복원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허 대표님이 미카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미카와만입니다. 미카와만은 마산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해요.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원하기 전에 1970년도부터 1996년까지, 95년까지 왼쪽은 적조가 발생한 일수고요. 오른쪽은 빈산소 환경.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가 다 죽으니까 그 빈산소 환경이 발생한 면적, 범위입니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뭐 1년에 200일 이상 적조가 발생하기도 하고, 200일에 뭐 1년 내내 발생하는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빈산소 환경의 면적인데 보시면 한 뭐 84년도일 때는 50%, 미카와만 전체의 50% 정도가 빈산소 환경,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된 적도 있을 정도로 많이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마산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지금 영양분 평형관리 하듯이 마산에서 그래서 미카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 항로를 준설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토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준설토가 나올 텐데 이걸 어디다 매립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인공 갯벌을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20개 정도 중앙정부가 뭐 반 지방정부가 반 정도 20개 정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점하고 녹색 점으로 곳곳에 이 준설토를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와서 그걸로 이 갯벌을 복원합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준설하는 거는 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모래입니다. 모래를 갖다가 뿌려놨어요.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모래는 아무래도 조개가 더 많이 살아요. 뻘은 갯지렁이들이 많이 살고 개나 모래 쪽은 조개가 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모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마산만의 경우 마산만은 약간 뻘이 많으니까. 근데 마산만의 경우는 뭐가 특징이 더 좋을 수 있냐면 지금 저새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새들은 갯지렁이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인공갯벌이 뻘로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진흙으로 그러면은 그 갯지렁이들이 많이 살 거기 때문에 그 갯벌 자체가 아니라 철새들이 많이 날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어새도 날아왔죠.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고 제가 있는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거기 저어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이 인공갯벌이 굉장한 이 환경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카와만의 경우에는 수산물이 회복된 거고 마산만에 만약에 인공갯벌이 되면 여기는 철새가 날아와서
도심 한가운데 철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더 멋진 그런 인공개포 될 거라는 겁니다. 요 표를 잠깐 보시면 그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인공개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거 학명인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요 위에 있는 4개는 조개입니다. 조개. 바지락도 있고 그다음에 계량조개도 있고요. 요거 스카파르카는 이제 그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꼬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겨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1제곱미터당 마리수거든요.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에 몇 마리씩 나오냐? 보시면 2마리에서 17마리. 이 바지락 같은 경우는 3마리에서 70마리까지 나와요. 1제곱미터만 파시면 바지락 70마리 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개포를 복원하고 3년이 지나니까 이 정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밑에 보시면 요거는 고동 종류입니다. 고동, 핏불 고동, 또 그 포장마차 가시면은 큰 구슬우렁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거든요. 큰 구슬우렁, 핏불 고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1제곱미터에 0.3에서 1.5.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유년석들이 한 마리씩 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 고동들은 위를 기어다니기 때문에 잡기도 쉽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개입니다. 개. 꽃게 종류 2개인데 이 꽃게 종류도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1제곱미터만 그물을 끓으면 꽃게가 한 마리씩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봤을 때 갯벌이라는 거는 복원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만 흙만 갖다 부어주면 이 물, 바닷물에는 이 해양생물의 유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주면 가서 무조건 붙어가지고 금방 복원해요. 그래서 갯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저희가 거제도에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종물에 있는 거를 다 생물을 다 죽였어요. 얼려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 10m에다가 놀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달 되니까 갯지렁이들이 다 왔어요. 옆에 갯바랑 똑같아요. 갯지렁이는 굉장히 빨리 복원이 되고 조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조개가 대부분 3년생이에요. 2년, 3년 된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밀탕 드시겠지만 그게 3살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3년을 기다리셔야 되죠. 왜냐면은 새끼가 거기서 착생해갖고 3년을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 3년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해양학자들은 다 3년 정도 기다려보면 웬만한 후산자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인공갯벌이라는 게 갖는 이 장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만이 뭐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떠나서 거기에 갯벌을 조성시켜 놓으면 조개는 물론 뭐 안 올 수 있어요. 모래갯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준설포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뻘이 많다면 조개가 안 오더라도 갯지렁이는 많이 올 겁니다. 갯지렁이가 많이 오면 철새가 많이 올 거고 결국 그 철새가 인공갯벌을 하나의 환경의 메타로 만들어줄 거예요. 나머지 그 사례들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도심입니다.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은 이제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삼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했어서 보시면 이게 시애틀 다운타운입니다. 시애틀이라는 곳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에요. 관광으로. 1년에 저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한 2조 원, 3조 원 이 정도 관광으로만.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들죠. 근데 그때 이거 최근에 복원된 거예요. 2007년 6월 달에 복원 끝난 건데 요게 이제 다운타운이 여기가 있고요. 요 옆으로 이제 해안가 쪽으로 그 워터프론트 있죠. 수변으로. 그래서 거기에 뭐 온갖 가게, 그 다음에 뭐 수족, 그 박물관, 뭐 배 타는 곳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 다 모여요. 모이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사업체에서 유류 저장고를 쓰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철길이 보이시죠? 그 시애틀에 여기서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철길이 있고 여기는 아무도 안 갔던 곳이에요. 예전에 아무도 안 갔던 곳인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 시애틀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박물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포켓 비치라고 여기 좀 보이죠? 이렇게 톡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해안가를 조성했어요. 그전에는 요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뭐 나무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시애틀은 원래 이 해안가에 큰 나무가 있는 곳이 원래 그곳의 모습이에요. 워낙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물가를, 바다를 다니다가 이렇게 해변가로 밀려오거든요. 이게 시애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거고, 여기 푸켓비치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이렇게 복원해 놓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 해변 보존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선정한 최우수 복원 해변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제방은 그대로 놔뒀어요. 다 놔두고 뭐만 했냐면 요 앞 지역에다가 잡석을 풀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이 아들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바꿔줬죠. 다양하게. 그리고 그전에는 완전 쓸모없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유류 저장소가 시애틀 박물관과 그 다음에 야외 조각공원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 2007년도라고 하면 미국에서의 IMF입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선 이제 저 당시 시애틀에 있었는데 하버드를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던 때예요. 그때가.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낮았는데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들 참 불쌍하다.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겪었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의 관광상권 위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조, 3조 원짜리 되는 이 관광 도시라는 걸 유지하려면 그런 식의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산도 예를 들면 관광도시로 명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인공개발 같은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저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